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요. 평생 꿈꿔왔던 미국 이민을 이뤘는데 결국 몰래 한국으로 돌아와 숨어 살게 될 줄이야. 제 이름은 윤정숙입니다. 올해 71살이 되었어요. 남편 김민석은 저보다 3살 많은 74살입니다. 지금 저희는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도 자식들도 모르는 제 마음속 비밀입니다. 37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남편이 처음 미국 이민을 제안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미국에는 우리 큰딸 가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회사 파견으로 건너간 사위를 따라 큰딸도 영주권을 얻어 정착한 지 벌써 10년이 되어 가던 때였어요. 정수가 우리도 미국에 가자. 큰딸이랑 손주들도 보고 남은 인생 좀 여유롭게 보내자. 남편의 눈빛은 오랜만에 반짝였어요. 평생 대기업 사무직으로 일하며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 없던 남편이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 생각이 나쁘지 않았어요. 큰딸 가족과 가까이 지낼 수 있고 무엇보다 미국은 젊었을 때부터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나라였으니까요. 게다가 우리 딸이 사는 캘리포니아는 날씨도 좋다고 하고 이왕 이민 가는 거 제대로 준비하자. 남편은 철저했어요. 퇴직금 2억 7천만 원과 국민연금 그리고 서울에 있던 32평형 아파트를 팔아 5억 5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재산이자 노후를 위한 모든 돈이었죠. 큰딸이 도와주어 영주권 신청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부모 초청 이민이라고 하더군요. 서류 작업에 거의 1년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는 미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작은 딸 가족과 아들 가족, 친척들이 모두 모여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작은 딸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너무 멀리 가시네요. 자주 보러 갈게요. 그때 처음으로 가슴 한편이 아려왔어요. 이제 작은 딸과 아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손주들을 자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저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그 불안감을 억눌렀습니다. 2023년 4월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70년 인생 처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큰딸 가족은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하며 달려오는 모습에 모든 불안이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큰딸의 집은 LA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2층 단독주택으로 나름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딸은 집 근처 아파트를 미리 알아봐 두었다며 다음 날 바로 구경시켜 주었어요. 월세 2,300달러 한국 돈으로 월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지만 우리가 가져온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엄마 아빠 이 근처가 한인타운이라 장 보기도 편하고 생활하기 좋을 거예요. 딸의 말에 안심하며 계약을 했습니다. 70대의 새로운 나라에서 산다는 건 분명 도전이었지만 설렘도 컸어요. 처음 미국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에는 큰딸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초등학생인 손자, 손녀와 놀아주며 제 한국어를 가르쳐 주던 시간들이 특히 소중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한국말로 뭐예요? 이건 나비라고 해. 나비. 따라해 볼래? 나비. 할머니 나비가 예뻐요. 손주들과 나누는 이런 대화가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는 듯 했습니다. 동네 한인회에 가입해서 그곳에서 만난 비슷한 또래의 한인 어르신들과 어울리며 골프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한 번도 골프채를 잡아본 적 없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언어였어요. 비록 한인타운에 살고 있었지만 관공서나 병원에 가게 되면 영어가 필수였습니다. 큰딸이 항상 통역을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우리 부부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의료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정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했는데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이 한국과 달라서 매번 병원비와 약값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보험으로 한 달에 5만 원 정도면 해결되던 것이 미국에서는 수백 달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돈은 물론 많은 액수였지만 미국의 높은 물가와 계속되는 지출로 인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었지만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들쑥날쑥했습니다. 정수가 이러다가 노후에 쓸 돈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닐까? 출국한 지 약 6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이 처음으로 불안감을 드러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미국에 잘 적응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내심 저도 불안했어요. 특히 한국에 있는 작은 딸과 아들 생각이 자꾸 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영상통화로 손주들 얼굴을 보면 더 그리워졌어요. 할머니 언제 한국에 와요? 보고 싶어요. 작은 딸의 아이들이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아프다며 쓰러졌어요.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병원에 가보니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었습니다. 의사는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응급실 방문과 간단한 검사만으로 $2,000가 넘는 비용이 청구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미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수가 솔직히 어때? 미국 생활이? 글쎄요. 물론 큰딸이랑 손주들과 함께 있어 좋지만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달라서. 나도 그래. 게다가 우리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몇 년 안에 모든 저축이 바닥날 거야. 남편의 말에 저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문제가 있어. 남편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문제요? 우리 아파트도 팔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왔잖아. 지금 돌아가면 체면이 말이 아니지. 모두에게 미국 생활이 너무 좋다고 자랑했는데.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그것도 맞는 말이었어요. 친지들 특히 남편의 전 직장 동료들은 우리의 미국 이민을 부러워했고 남편은 그걸 은근히 자랑스러워했었죠. 이제 와서 실패했다고 돌아가면 남편의 자존심은 크게 상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조금만 더 버텨보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우리는 다시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한인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어 교실에 등록했고 남편은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한인 의사를 찾아 진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용돈을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더 커졌고 미국 생활의 어려움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올 때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미국에 온 지 10개월쯤 되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골프를 치다가 넘어져 팔이 부러진 것입니다.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의료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거의 $20,000에 가까운 비용이 청구되었어요. 우리의 저축은 순식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이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어요. 정수가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도 돼요? 정말 돌아가도 괜찮겠어요?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망설였지만 이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리 나이에 편안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남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제야 인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큰딸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였죠. 큰딸은 우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고 부모가 미국에 와서 함께 사는 것을 너무 기뻐했었거든요. 결국 우리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날 큰딸을 불러 앉혔어요. 딸아, 엄마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 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눈에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왜요? 여기서 잘 지내시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언어도 안 되고 의료비도 너무 비싸고. 무엇보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 남편이 진심을 담아 설명했어요.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힘들어 하시는 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안하다, 딸아. 너희와 가까이 있고 싶었지만 역시 우리는 한국이 더 편해. 큰딸네 가족은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놀러 오면 되잖아. 딸은 서운해하면서도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에 있는 작은딸과 아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그리고 남편의 자존심 문제였죠. 딸아, 한 가지만 부탁하자. 한국에 있는 애들한테는 우리가 잠시 여행 온다고만 해. 나중에 상황을 봐서 천천히 이야기할게. 왜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아빠가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래. 그동안 미국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자랑을 많이 했거든. 갑자기 돌아간다고 하면 체면이 말이 아닐 거야. 남편의 말에 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정리하고 간단한 집만 꾸렸어요. 가져온 돈의 상당 부분을 미국 생활과 병원비로 써버린 상태였지만 그래도 남은 돈으로 한국에서 작은 전셋집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단기 방문이라고 알렸어요. 작은 딸은 너무 좋아하며 집에서 머물자고 했지만 우리는 따로 지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넓은데 같이 지내요. 아니야, 우리가 방해될 거야. 우리는 조용히 지내다 돌아갈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의 방법처럼 느껴졌어요. 2024년 3월 우리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작은 딸과 아들을, 그리고 손주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1년이 채 안 된 시간이었지만 그 그리움은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왜 우셔요? 곧 다시 미국 가실 건데. 작은 딸의 말에 더 눈물이 났어요. 거짓말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에 전세 아파트를 구했어요. 20평형 남짓한 크기였지만 남편과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생활하면서 국민연금을 받으면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문제는 자녀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 있다가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자 비자 문제로 조금 더 있어야 한다고 둘러댔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고 이제는 핑계가 바닥날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한국에 계속 있다 보니 남편의 옛 직장 동료들이나 친척들과 마주칠 일도 생겼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미국에서 잠시 휴가차 왔다고 변명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전 직장 동료를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을 때가 가장 난처했어요. 민석이? 미국 생활은 어때? 잘 지내냐? 아, 그래. 잘 지내지. 이번에 잠시 휴가차 왔어. 그래? 근데 꽤 오래 있는 것 같던데? 아, 그게. 여러 가지 정리할 게 있어서 좀 길어졌어. 매번 이런 변명을 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어요.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는데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숨어 사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아이들한테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남편은 계속 미루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한국에 갑자기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출산 휴가를 내고 아이들과 함께 한 달간 한국에 있을 예정이라고 했어요. 어머, 그래? 언제 와? 다음 주에요. 엄마, 아빠도 날짜 맞춰서 한국에 오세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거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큰딸은 우리가 여전히 미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작은 딸과 아들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니 큰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날짜 맞춰볼게.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거짓말이 들통나겠네. 이번 기회에 그냥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결국 남편도 동의했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모두 불러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큰딸이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이었어요. 식당에 모인 세 자녀의 표정이 의아해 보였습니다. 특히 큰딸은 우리가 미국에서 함께 온 줄 알았는데 이미 한국에 와 있던 것을 보고 무척 놀란 눈치였어요.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모이자고 하셨어요?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게 있어.
그리고 남편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미국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그동안 숨겨왔는지까지. 아버지로서 실패를 인정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 특히 너희들에게. 미국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자랑했었는데 그걸 접고 돌아온다는 게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녀들의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었다가 점차 이해와 걱정으로 바뀌었어요. 아빠, 그런 거 가지고 왜 숨기셨어요? 저희가 뭐라고 할까봐 그러셨어요? 작은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부모님이 편하게 계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상관없어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부모님이 행복하셔야 저희도 행복해요. 이런 거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큰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 부모님이 미국 생활에 힘들어 하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부러 한국에 온 거예요. 부모님께 한국으로 돌아가시라고 권해드리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남편과 저는 동시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불필요한 걱정과 거짓말로 시간을 보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솔직하게 지낼게. 남편의 말에 자녀들은 모두 우리를 안아주었어요. 그동안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편집 그날 이후로 우리의 삶은 훨씬 편안해졌어요. 더 이상 숨어 살거나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남편도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한 자존심 때문에 모두를 힘들게 했네. 평생 열심히 일하고 모아온 돈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는데 무슨 부끄러울 게 있겠어. 남편은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주변 친구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의외로 반응은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거나 우리의 솔직한 경험에 고마워했어요. 민석 씨 덕분에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었어.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네. 전 직장 동료의 말에 남편은 오히려 자신감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박하지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서울 근교의 20평 아파트에서 지내며 국민연금과 남은 저축으로 충분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자녀들과 손주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작은 딸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오고 아들도 자주 방문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큰딸 가족이 한국에 오면 모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오히려 미국에 살 때보다 더 많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남편은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 동호회에 가입해 새로운 취미를 찾았고 저는 복지관에서 요리 강습을 들으며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틈틈이 손주들에게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제 작은 행복입니다. 할머니, 이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손녀의 칭찬에 제 가슴이 뿌듯해지곤 해요. 물론 미국 생활이 완전히 실패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곳에서의 경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그때의 경험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1년 동안 미국 유학 다녀온 셈 치자. 비싼 등록금 내고 배운 인생의 교훈이야.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익숙한 환경이 주는 편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젊었을 때는 새로운 도전이 설레고 즐거울 수 있지만 우리 나이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인간관계와 익숙한 시스템이 주는 안정감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자존심보다 솔직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남편은 체면 때문에 우리 모두를 불필요한 거짓말과 숨바꼭질로 힘들게 했지만 결국 진실을 말했을 때 모두가 더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셋째, 돈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넉넉할 수 있었지만 모든 가족과 가까이 지내는 지금의 삶이 훨씬 풍요롭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은퇴 후의 삶, 특히 해외 이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언어, 의료, 문화적 차이 등 현실적인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큰 집에 살지 않고 화려한 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느끼는 행복이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간단한 한식 한 끼를 함께 먹으며 나누는 대화, 주말에 찾아오는 손주들의 웃음소리, 이런 소소한 일상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었어요.
요즘 남편은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를 위한 컴퓨터 교실을 듣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좋아해요. 할아버지 다음 주에 발표회 있어요. 보러 오세요. 그래, 할아버지가 꼭 갈게. 이런 대화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6시간씩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며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제가 미국에서 느꼈던 모든 외로움과 불안감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요. 가끔 큰딸에게서 미국 소식이 전해옵니다. LA의 아름다운 해변 사진이나 손주들의 학교 생활 모습 같은 것들이요. 그때마다 잠시 그곳에서의 생활이 그리워질 때도 있지만 곧 현실로 돌아옵니다. 정수가 저녁 뭐 먹을까? 남편의 소박한 질문에 제 마음은 다시 따뜻해져요. 이것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작년 겨울 우리는 미국 생활 1주년을 맞아 조촐한 파티를 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을 떠나온 지 1년이 된 날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였고 저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남편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1년 전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렸어. 처음에는 실패한 것 같아 부끄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였어. 때로는 돌아서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으니까.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웃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이제 우리는 70대 노부부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큰 욕심 없이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끔 동네 친구들이 노후에 대해 고민하며 질문할 때가 있어요. 특히 해외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숙 씨, 미국 생활이 정말 어땠어요? 우리도 자식 따라 호주에 갈까 생각 중인데. 그럴 때마다 저는 솔직하게 우리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좋은 점도 어려웠던 점도 모두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덧붙입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보다 자신에게 정말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찾는 게 중요해요. 우리 부부의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미국 이민을 갔다가 1년 만에 몰래 돌아온 70대 부부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경험은 우리에게 값진 교훈이 되었고 지금의 행복한 노후를 살게 해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에 정직하게 귀 기울여 보세요.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가족의 사랑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남편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고국의 공기, 익숙한 언어,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보내는 이 소박한 일상이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정수가 오늘은 어디 갈까? 날씨가 좋으니 청계산 쪽으로 가볼까요? 그래, 좋지. 등산화 신고 갈게.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찾아낸 우리만의 작은 천국에서요. 돌이켜보면 미국 이민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현재의 행복을 이렇게 깊이 느끼지 못했을 테니까요. 때론 돌아가는 길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보다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그 용기를 낸다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부부의 이야기가 전해주었으면 합니다. 늦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 그 선택이 우리를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며 때로는 그 시작이 원점으로의 귀환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처럼 말이에요.